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기 어려운 장면이 한 병원에서 벌어졌습니다.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병상 위의 어린 소년,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난 한국의 축구 영웅 손흥민. 소년은 마지막 소원으로 단 하나를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날 병실에는 눈물과 희망이 동시에 흘러넘쳤습니다. 경기장에서 골을 넣는 대신 그는 작은 손을 잡고 더 큰 희망을 건넸습니다. 오늘 저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기자로 살아온 세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보아왔지만 다니엘이라는 소년만큼 제 마음을 깊이 흔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9살 또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나이에 그는 하얀 병상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희귀 혈액 질환으로 매일 수혈을 받아야 했고 의사는 길어야 몇 달이라는 냉정한 말만 남겼습니다. 처음 그 병실 문을 열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07호실, 복도 끝 가장 조용한 곳에 위치한 그곳은 다른 병실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토트넘 유니폼과 손흥민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작은 손에는 늘 축구공이 들려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어도 그는 공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손흥민 선수처럼 골 넣는 꿈 꿨어. 엄마는 눈물을 삼킨 채 억지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아이의 침대 옆 테이블에는 낡은 축구 잡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페이지마다 손흥민의 사진에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었죠. 이 골은 2019년에 넣은 거예요. 이건 맨체스터 시티전이고요. 아이는 마치 보물지도를 펼쳐 보이듯 설명했습니다. 창밖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환호성은 다니엘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몸은 따라주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경기장 위를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 3시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면 다니엘은 항상 창가로 몸을 돌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친구들이 축구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저기 톰이 공 찼네요. 아, 빗나갔어. 아이는 마치 해설자처럼 중계를 했습니다. 직접 뛸 수 없다면 최소한 보기라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간호사 메리는 매일 아침 아이의 병실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느 새벽 2시 프리미어리그 중계가 열리던 밤에도 불빛이 새어나오길래 문을 열었더니 창백한 얼굴로 아이패드를 붙잡고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이제 자야지. 안 돼요. 손흥민 선수가 나올 거예요. 저 꼭 봐야 해요. 메리는 그저 담요를 덮어주고 옆에 앉아 함께 경기를 봤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는 순간 아이는 작은 주먹을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맞죠? 저 사람 진짜 최고예요. 그때 메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축구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을 버티게 하는 이유라는 것을. 메리는 나중에 제게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했지만 다니엘 같은 아이는 처음이에요. 저 아이는 통증이 심한 날에도 손흥민 경기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놓거든요. 그게 아이의 생존 시간표인 거죠. 다니엘의 엄마 사라는 밤마다 병실 소파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사실은 잠을 자지 못한 채 아이의 숨소리를 새며 버텼습니다. 남편은 생계를 위해 하루 2 직장을 오가고 주말에만 얼굴을 비칠 수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나을 수 있을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사라는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넌 엄마의 챔피언이잖아. 그럼 나으면 손흥민 선수 경기 보러 갈 수 있죠? 그럼. 엄마가 꼭 데려갈게. 아이의 환한 미소 뒤에 숨겨진 두려움은 오직 엄마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가방 속엔 병원비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빨간 독촉 도장이 찍힌 것들도 있었죠.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절대 그런 걱정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아, 오늘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사온대. 사실 그 초콜릿은 엄마가 점심을 굶고 산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안녕 톰, 나 요즘 아프지만 괜찮아. 손흥민 선수가 어제 골 넣었어.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되고 싶어. 떨리는 손끝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는 아이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편지 말미에는 항상 작은 축구공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했죠. 벽에 붙은 달력에는 토트넘 대 아스널 손흥민 복귀전 같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소독약 냄새 가득한 병원에서 다니엘의 병실만큼은 달랐습니다. 라벤더 향, 초콜릿 포장지, 그리고 벽 가득한 손흥민 사진들. 그 속에서 작은 영웅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축구공 하나, 포스터 한 장,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로. 다니엘의 병실에선 어느 날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위시 메이크 재단의 담당자 케이트였죠. 이 재단은 오랫동안 아이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디즈니랜드, 유명 배우와의 만남, 소방관 체험 대부분의 소원은 어떻게든 이뤄줄 수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1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아이는 슈퍼히어로 의상을 입고 싶어 했고, 어떤 아이는 강아지를 안아보고 싶어 했죠. 그녀의 노트엔 빼곡히 적힌 소원 목록들이 있었고, 그중 이루지 못한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 있게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다니엘,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니? 하지만 다니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만나고 싶어요. 케이트는 순간 펜을 쥔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숨을 내쉬었죠. 세계적인 스타를, 그것도 시즌 중에 병실로 부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어머니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한복판에 있고 일정이 분 단위로 움직입니다. 사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눈빛을 들어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주실 수 있겠죠? 우리 다니엘에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케이트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려요. 복도로 나온 케이트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소원을 들어줬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 빡빡한 경기 일정,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아이. 모든 조건이 불리했죠. 하지만 다니엘의 맑은 눈빛을 생각하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케이트는 토트넘 구단 미디어팀 앞으로 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정중하지만 절실한 내용이었습니다. 읽어주기만 해도 감사할 일이라는 마음으로 그녀는 매일같이 휴대폰을 붙잡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이메일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9살 소년의 마지막 소원. 그녀는 다니엘의 사진과 함께 병실에서 축구공을 안고 있는 모습, 벽에 가득 붙은 손흥민 포스터 사진들을 첨부했습니다. 밤 11시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발 읽어주세요. 한편 병실 안 다니엘은 여전히 똑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아침마다 간호사 메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손흥민 경기 있어요? 아니, 모레 있대. 좋아요. 그럼 모레까지 힘내야겠다. 그 대답은 병실을 밝게 만들었지만 메리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는 경기를 인생의 이정표로 삼으며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밥맛이 없을 때도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힘내서 먹어야 손흥민 선수 만날 수 있지? 엄마의 말 한마디가 그의 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태블릿으로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손흥민 슈퍼골 모음, 토트넘 하이라이트 수십 번을 돌려도 실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손흥민이 달리면 그의 가슴도 함께 뛰었습니다. 엄마, 이 골 봤어요? 왼발로 찬 거예요. 다니엘은 매번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새롭게 감탄했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마다 작은 만세를 불렀고
그럴 때면 링거줄이 흔들렸죠. 사라는 매번 조심해 다니엘하고 말렸지만 아이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 그마저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동의 또래 친구들도 다니엘의 희망을 알게 됐습니다. 백혈병을 앓는 소녀 엠마와 뇌종양 수술을 받은 제이크는 다니엘의 병실로 자주 놀러 왔습니다. 나 위시 메이크 신청했어. 손흥민 선수 만날 거야. 다니엘이 말하자 제이크가 소리쳤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그러자 엠마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근데 정말 올 수 있을까? 너무 바쁜 사람인데. 다니엘은 잠시 침묵하다가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와주실 거야. 손흥민 선수는 착한 분이니까. 꼭 오실 거야. 그 믿음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새 아이는 함께 손흥민 선수가 올 날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이크는 축구공을, 엠마는 무지개를,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소니. 라는 글씨를 적었죠. 비록 삐뚤삐뚤했지만 진심이 담긴 카드였습니다. 밤마다 사라는 복도 끝 기도실로 향했습니다. 깊은 신앙은 아니었지만 매번 손을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제 아들만은 지켜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선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다니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기도실엔 사라 말고도 여러 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표정이었죠. 지친 눈과 바래진 옷, 그리고 간절한 눈빛. 서로 말은 없었지만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렇게 작은 연대감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마침내 기적의 신호가 왔습니다. 케이트의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토트넘 호스퍼 미디어팀. 우리는 다니엘에 대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오 마이 갓. 토트넘 구단이 처음 보낸 답장은 냉정했습니다. 선수의 빡빡한 시즌 일정으로 인해 개인적인 방문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케이트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저 아이들과 달리 다니엘은 지금도 하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케이트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케이트는 다시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간절했습니다. 병실에서 손흥민 포스터를 끌어안고 웃는 다니엘의 사진을 첨부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아이에겐 아마도 마지막 소원일 겁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단 5분간의 영상통화라도 소중할 겁니다. 제목란에는 제발 한 번만 더이라고 적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그녀는 잠시 기도했습니다. 종교는 없었지만 이럴 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제발 제발요. 클릭. 이메일이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새벽 2시였습니다. 런던과의 시차를 계산한 시간이었죠. 그 무렵 다니엘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수혈 횟수가 늘었고 밤마다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헛소리처럼 중얼거리는 말조차 손흥민의 이름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골 넣었어요, 맞죠? 사라는 젖은 수건으로 아들의 이마를 닦으며 흐느꼈습니다. 아이의 세상은 이미 축구와 손흥민으로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 존슨은 복도에서 사라를 불러 세웠습니다. 톰슨 부인,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다니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마 몇 주 어쩌면 며칠 안에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아직 안 돼요. 우리 아들 손흥민 선수 만나야 해요. 그것만 보고 가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 메리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런던 토트넘 훈련장 라커룸. 훈련을 마친 손흥민은 매니저가 건넨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링거대 옆에서도 축구공을 놓지 않는 한 소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은 몸, 창백한 얼굴, 그리고 벽 가득 붙은 자신의 포스터. 손흥민은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저 직접 가고 싶습니다. 흥민아, 지금 일정이 너무 맨체스터 원정도 있고 챔피언스 리그 준비도 있고. 형, 축구는 경기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한테는 제가 희망이에요. 이건 골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단호한 목소리의 매니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절이 아닌 결심의 무게를 느낀 한숨이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구단이랑 얘기해 볼게. 쉽진 않겠지만. 괜찮아요? 감독님께도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 손흥민은 샤워도 하지 않고 바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동료 케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손, 무슨 일 있어? 응, 중요한 일이 생겼어. 나 먼저 갈게.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고마워, 해리. 그는 가방을 메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발걸음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은 감독실을 찾았습니다. 전술판을 정리하던 콘테 감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손흥민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이의 사연을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감독은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가라. 축구는 필드 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감독님. 그 순간 손흥민의 표정에는 안도와 결의가 동시에 비쳤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난 내가 경기장 밖에서도 챔피언이라는 걸 안다. 가서 그 아이에게 희망을 줘. 네, 감독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90도로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지만 그의 심장은 경기 전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고 간호사들의 발걸음만이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 남자가 들어섰을 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그 체격과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한 할머니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저 청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의 걸음걸이엔 특유의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마치 경기장을 누비듯 자신감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사라는 간호사 메리의 부름을 받고 복도로 나갔다가 그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 사람이. 메리가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손흥민 선수예요. 사라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손흥민은 다가와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늦었죠? 오늘 꼭 오고 싶었습니다. 사라는 말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오히려 제가 와야 할 곳에 온 것뿐이에요. 다니엘 준비됐나요? 메리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누워 있어요. 하지만 선수님을 보면 분명 힘을 낼 거예요. 잠시 후 손흥민은 조심스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 다니엘은 힘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다니엘. 아이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이 흔들리던 시선이 점점 또렷해지더니
마침내 그를 알아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예요?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야. 꿈 아니야. 오늘은 너랑 함께 있고 싶어서 왔어. 아이의 작은 손이 떨리며 들려졌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와, 진짜 손이에요. 따뜻해요. 당연하지. 내가 믿어준 덕분에 내가 여기 있잖아. 다니엘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과 감격,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 다니엘. 오늘은 우리가 친구 되는 날이야. 정말요? 저랑 친구 해줄 거예요? 그럼. 오늘은 내가 너한테 빌려 쓰는 시간이니까. 사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문 밖에서 메리도 훌쩍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병실 안은 더 이상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복도에선 다른 간호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손흥민이 왔대. 진짜. 307호에 지금 있어. 하지만 모두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다니엘만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손흥민은 벽에 가득 붙은 포스터와 유니폼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와, 이 병실은 거의 토트넘 팬 박물관이네. 다니엘은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근데 이 포스터에는 사인이 없어요. 그래. 그럼 지금 해줄게. 손흥민은 가방에서 사인펜을 꺼내 들고 큰 글씨로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다니엘에게 당신은 나의 히어로예요. 힘내세요. 손. 다니엘은 그 글자를 읽는 순간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제가 선수님의 영웅이에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싸움이야말로 진짜 영웅의 모습이야. 난 너에게서 용기를 배운다. 그 말에 다니엘은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사진 같이 찍어도 돼요? 물론이지. 오늘은 내가 감독이야. 뭐든 시켜.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링거대와 의료장비가 배경에 있었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찰칵. 그 순간 병실은 하나의 경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다니엘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다니엘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다니엘, 이 사진은 내가 이긴 경기의 기념사진이야. 넌 매일 골을 넣고 있어. 보이지 않는 골이지만 말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흥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길엔 삶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마치 보물상자를 열 듯 신중했습니다. 다니엘, 눈 잠깐 감아볼래? 깜짝 선물이 있어. 소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지퍼 소리, 바스락거림. 다니엘은 눈을 꼭 감은 채 웃음을 지었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사라도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손흥민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떠도 돼. 눈을 뜬 순간 눈앞에는 하얀 토트넘 유니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등번호 3분, 그리고 굵게 적힌 이름 손. 그 위에는 직접 쓴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나의 히어로 다니엘. 절대 포기하지 마. 다니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정말 제 거예요. 손흥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아이는 유니폼을 받아들고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와, 진짜 손흥민 선수 냄새가 나요. 손흥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땀 냄새야. 이거 어제 입었던 거든. 좋아요. 최고예요. 다니엘은 유니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링거줄도 통증도 잊은 듯 했습니다. 그는 다시 가방 속을 더듬었습니다.
이번에는 묵직한 신발 한 켤레가 나왔습니다. 검은색과 형광 노란색이 섞인 축구화. 이건 내가 프리미어리그 100번째 골을 넣을 때 신었던 거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기화지. 그런데 이제 이건 내 거야. 순간 병실이 숨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다니엘은 떨리는 손으로 축구화를 받아들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진짜 선수님 축구화를 가진 거예요? 그래.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왜냐하면 넌 지금 내게 진짜 용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메리 간호사가 문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엔 어느새 다른 병실 부모들도 모여 있었죠. 모두가 이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선수가 진짜 스타지. 손흥민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진지하게 속삭였습니다. 다니엘, 하지만 이 선물엔 조건이 있어. 포기하지 않는 거야. 힘들어도 계속 싸우는 거. 약속할 수 있지? 소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저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며 크게 웃었습니다. 약속, 약속. 사라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병실 밖 간호사들까지 훌쩍였죠. 남편 톰이 늦게 도착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손흥민이 자기 아들 옆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당신 이게 대체? 사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기적이. 톰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토트넘 선수 전원의 사인이 담긴 축구공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팀 전체가 내 이야기를 듣고 응원한다며 보내준 거야. 케인도 요리스도 모두 내 이름을 안다. 정말 토트넘 선수들이 절 알아요? 그럼 다들 내가 꼭 나와서 경기장에 오길 바란다. 다니엘은 눈부신 눈빛으로 공을 껴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병실은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라와 손흥민을 번갈아 보며 힘차게 말했습니다. 저 이 선물들 옆에서 매일 힘낼 거예요. 꼭 나와서 운동장에 서고 싶어요. 손흥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그게 챔피언의 마음가짐이야. 그리고 넌 이미 내 영웅이야. 그 순간 소년의 눈빛 속에 분명히 살아있는 불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병마도 꺾지 못한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다니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다니엘, 이 공으로 골 넣는 연습 많이 해. 나중에 같이 축구하자. 정말요? 약속이에요? 당연하지. 손흥민은 약속을 지키는 선수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이번엔 더 단단하게. 손흥민이 병원을 떠난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날의 장면은 인터넷을 타고 세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은 병원 간호사 한 명이 페이스북에 올린 짧은 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병원에 천사가 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소년의 마지막 소원을 지켜주었습니다. 30년 동안 일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수천 개의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신문이 받았었고 곧 영국 전역의 주요 언론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메리 간호사의 게시물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손흥민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불과 30분 만에 2만 개의 좋아요가 달렸고 1시간 후엔 5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캡처해 트위터에 올렸고 거기서도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저는 런던 지부의 축구 전문 기자로서 편집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자네, 손흥민이 병원을 찾았다더군. 취재해보게. 처음엔 흔한 훈훈한 미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서 사라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자님, 다니엘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 아이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요. 사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순간 펜을 잡은 제 손도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니라 한 생명이 다시 불꽃을 얻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라는 휴대폰 속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링거대와 의료 장비가 가득한 병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손흥민과 다니엘은 세상 누구보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20년 기자 생활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울림을 받았습니다. 제 노트북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할까? 평소처럼 건조하게 사실만 나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숫자와 통계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키보드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의 냉정한 기사 스타일을 버리고 마음을 담아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손흥민, 소년의 마지막 소원을 지켜주다. 어떤 트로피보다 중요한 골. 다음 날 아침 기사는 일면을 장식했고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BBC, 스카이 스포츠, 가디언, 데일리 메일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영국 언론뿐 아니라 한국과 유럽, 미국까지 이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편집국 전화기는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인터뷰 요청, 후속 취재 제안, 방송 출연 요청까지. 제 책상 위엔 메모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죠. ABC 뉴스에서 연락 옴, CNN 인터뷰 요청, 한국 KBS에서 전화. 전 세계가 이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SNS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손흥민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인 이유. 그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지금 울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목표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손흥민이 오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골을 넣었다. 인스타그램에는 사진이 수백만 번 공유됐고 유튜브 영상은 단숨에 1000만 뷰를 넘었습니다. 토트넘 구단 공식 계정도 나섰습니다. 우리 주장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트넘 정신입니다. 심지어 라이벌 팀 팬들과 선수들마저 찬사를 보냈습니다. 나는 아스널 팬이지만 손흥민 존경한다. 진짜 클래스다. 이건 축구 라이벌을 넘어선 인간의 이야기다. 맨시티의 케빈 더 브라위너가 리스펙트 라는 글을 올렸고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는 축구란 이런 것이다 라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에는 미국의 한 소아암 전문의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일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말기 환자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건 때로는 약보다 강력합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기자인 저도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손흥민에게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그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단 한 번 남긴 코멘트만이 세상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 아이를 만나러 갔을 뿐입니다. 다니엘이 저에게 더 큰 감동을 줬습니다. 모두 다니엘을 응원해주세요. 그의 겸손은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축구는 경기장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때로는 작은 병실에서 한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골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손흥민은 그것을 증명했다. 기사를 송고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다니엘의 병실에도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손흥민을 만난 후 다니엘에게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의사들도 고개를 저으며 놀랐습니다. 통증이 줄고 식욕이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아이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엄마, 나 오늘 복도 좀 걸어볼래요. 정말? 괜찮겠어? 네. 손흥민 선수가 힘내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은 링거대를 붙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몇 주 만에 스스로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라는 눈물을 훔치며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침대 옆에는 투명 케이스 속 축구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건네준 그것은 다니엘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매일 아침 힘을 주는 친구였습니다. 좋은 아침, 축구아야. 오늘도 힘내자. 아이는 그렇게 속삭이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벽에 걸린 손흥민과의 사진은 늘 그의 미소를 지켜주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다니엘을 보며 다른 환자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잘한다, 다니엘. 우리 챔피언. 아이는 힘겹지만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의사 존스는 메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희망이란 참 신비로운 거예요. 때론 약보다 강하니까요. 그러나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다니엘의 상태는 다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사라 씨, 이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길어야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 말에 사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톰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다니엘이. 사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더 세게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말로는 위로할 수 없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다니엘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저 손흥민 선수한테 편지 쓰고 싶어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 괜찮아요. 꼭 쓰고 싶어요.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과 펜을 건네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떨리는 손끝으로 한 글자를 눌러 적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님께, 저 다니엘이에요. 기억하시죠? 선수님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보냈어요. 저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갈 것 같아요. 무섭지 않아요. 선수님이 용기를 주셨거든요. 선수님, 앞으로도 멋진 골 많이 넣으세요. 그리고 절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선수님을 평생 응원할게요. 하늘에서도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선수님의 영원한 팬, 다니엘. 편지를 다 쓰자마자 아이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사라는 편지를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편지를 쓰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 펜이 자꾸 떨어졌고 글씨도 삐뚤삐뚤했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 썼어요. 그 말을 남기고 아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 후 손흥민은 훈련을 마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문 앞에서 간호사 메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1시간 전에. 손흥민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네요. 메리는 작은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손흥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앞에 번졌습니다. 글을 읽는 내내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 작은 침대 위 다니엘은 평화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축구공이 꼭 안겨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가워진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다니엘아, 형이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넌 끝까지 용감했어. 형보다 훨씬 강했어. 너야말로 진짜 영웅이야.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는 속삭였습니다. 형이 약속할게. 내 이야기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앞으로 골 넣을 때마다 너를 생각할게. 하늘에서 꼭 지켜봐줘.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다니엘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사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녀는 담담히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선수님께 드리라고 한 거예요. 상자 속에는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축구공을 차는 손흥민의 모습, 그리고 그 아래 쓰여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님은 제 영웅입니다. 다니엘. 손흥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수님, 다니엘은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했어요. 선수님 덕분에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다니엘에게 더 많은 걸 배웠어요. 용기를, 희망을, 그리고 진정한 강함을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하늘에서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소년과 한 선수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기자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 그리고 사람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손흥민은 경기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직접 참석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남긴 그림을 조심스럽게 영정 옆에 올렸습니다. 다니엘아, 형이 왔어. 내 그림 평생 간직할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작은 성당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 다니엘의 학교 친구들, 그리고 뉴스를 통해 이야기를 들은 낯선 사람들까지 모두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단 위엔 다니엘이 가장 좋아하던 토트넘 유니폼과 손흥민의 축구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라는 눈물 속에서 손흥민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수님, 다니엘이 마지막 순간까지 선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덕분에 우리 아들은 행복하게 떠났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다니엘에게 배웠습니다. 진짜 용기,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병실은 정리되었지만 벽에는 여전히 손흥민과 다니엘이 함께 찍은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일부러 치우지 않았습니다. 선수님, 이 사진 가져가실래요? 아니요. 그대로 두세요. 이 방에 오는 다른 아이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날 이후 병실은 다니엘의 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입구에는 작은 명패가 걸렸습니다. 이 방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용감한 소년 다니엘을 기억하며 모든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병원장 윌리엄스 박사는 명패 제막식에서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의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때론 희망과 사랑이 약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이 방은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몇 주 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세리머니 대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비출 때 눈가에 맺힌 눈물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골은 하늘에 있는 내 친구 다니엘에게 바칩니다. 다니엘, 형이 약속 지켰어. 그 말에 전 세계가 울었습니다. 경기장 전광판에는 다니엘의 사진이 떴고 6만 관중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니엘, 다니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니엘이 분명 어디선가 보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 위시 메이크 재단에는 다니엘의 이름으로라는 기부가 폭주했습니다. 한 달 만에 모인 금액이 100만 파운드를 넘어 수많은 아이들의 치료에 쓰였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매 시즌 다니엘 메모리얼 매치를 열기로 했고 수익금은 전액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한국 춘천에는 다니엘 기념 축구교실이 세워졌습니다. 아픈 아이들도 축구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의 방에는 새로운 화나가 있었습니다. 12살 소녀 엠마였습니다. 언니, 이 사진 속 아이가 다니엘이야? 응? 이 아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하면 안 돼. 저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니엘은 떠났지만 그의 용기는 다른 아이들의 심장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이제 위시 메이크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저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다니엘이 받았던 기적을 다른 아이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정말 훌륭한 일이세요. 다니엘이 제게 가르쳐 줬어요. 슬픔에 머무르지 말고 그 슬픔을 다른 사람의 희망으로 바꾸라고. 저는 마지막 특집 기사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니엘 이후 1년 한 소년의 마지막 소원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가. 그리고 기사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손흥민은 한 소년에게 진심을 보여주었고 그 진심은 세상을 움직였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진심으로 대한다면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노트북을 닫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골을 넣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손흥민처럼.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